안녕하세요. 민코치의 플랜 함께 쓰기 4월 12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카드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드 뉴스는 여전히 폰도시 위대한 하루 중에서 가져오고 왔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라는 글이고요. 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I로 표현한 다음에 faith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 놨죠. 저 경계를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떨어질지 끝까지 잘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잘 갈 거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죠. 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잘 해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걸 건널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 그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해내야만 해 하는 것들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드 뉴스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플래너 쓰기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플래너 쓰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퇴근길이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연락에 이제 달려오는 길이었는데 브랜든의 강연을 막 듣고 있었더니 브랜든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들까요? 희한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고 뭔가 마음을 먹은 게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내시고 있다라면 리스펙합니다.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가지 목표를 세운 다음에 한 가지쯤을 만약에 달성하면 정말 잘하는 게 일반적인 한 해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뭐 두 가지, 세 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 해는 내가 플래너 쓰기를 해봐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해요. 이걸 내가 왜 한다 그랬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하지만 농담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에 뭔가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플래너를 쓰기를 하시든 뭐 뭔가 운동을 하시든 뭘 하든. 근데 그게 왜 하필 연초에 생각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브랜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연말 막 정신없이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하고 나서 연초가 딱 되면 갑자기 1년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시야 안에 1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온 거죠. 자기 시야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전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즉, 올 한 해라는 게 내 비전 안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하루가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시야 안에서 1년이라는 그 멀리 봤던 게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하루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짜리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휙 하고 가버리는 건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드린 말씀들을 더 해볼까요? 꿈이 어디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동기는 부여된 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1년짜리 목표를 바라본 게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걔들을 놓친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뭐가 돼요? 아, 나 작년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꼭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질문은 1년짜리 목표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럼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1년짜리 목표를 매일 아침에 바라보면 되겠죠. 내 시야 안에 그 목표들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플래너를 쓴다는 것은 그 1년짜리 목표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3개월짜리 목표들 그리고 뭐 내 평생의 삶의 목표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시간들이 숙제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단순히 무조건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어. 민코치하고 의리를 지켜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지, 올 한 해 어떤 게 이루고 싶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 비전을 챙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숙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숙제처럼 하고 있었나 아닌가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두가 좀 길었네요. 어제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대한 리뷰, 비전, 활력, 절실함, 대담함, 생산성, 영향력 측면에서 어제 에너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점심시간에 산책도 하고 명상도 잠깐 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했더니 물론 오늘 아침에 몸이 여기저기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에너지가 좋았고요. 그리고 비전에 관련해서도 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들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썼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절실함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행동들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했던 것들은 맞습니다. 다만 그 제가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그 독서 모임 자료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일요일 날 전까지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캠핑을 가서도 내일부터 캠핑 가야 되거든요. 캠핑을 가서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 어쨌거나 중요한 걸 못했구나라는 의미에서 대담하면 7점이고요.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뭐 많은 일을 하긴 했지만 7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는 9점의 점수를 줬고요. 그래서 총점은 50점입니다. 그래서 50점만 해도 충분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욕심은 없지만 제가 다만 어제 시간 분배를 좀 더 잘해서 의도적으로 그 독서 모임 강연 자료들까지 다 준비를 했으면 점수가 훨씬 높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루를 돌아보기를 해보면 어제 하루 중에 제가 그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제 보고서 저희 보고서 만드는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재우려고 어젯밤에 미리 작성했었습니다. 딸아이를 재울 때 애가 요새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자기 방을 새로 이제 만들어준다고 거기 자기 했더니 그래서 결국은 안방에 와서 아빠 엄마랑 자긴 했지만 어쨌거나 딸을 재우려고 신경을 쓴 시간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편하게 잠들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가 이제 키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성장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잘 재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는 역시나 어제도 회의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힌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의사 전달을 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를 통해 제가 깨달았거나 느낀 것은 의식적인 것들을 의식했던 것들을 해내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그 식사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지켰고요. 저녁 식사도 일찍 해서 4시 반인가에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퇴근 8시 하긴 8시쯤 해서 이제 자전거 타고 퇴근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목표해낸 것들 중에 그 강연자를 만드는 것 빼에는 나머지는 다 잘 해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내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참 뿌듯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내가 목표했던 것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의 하이퍼포먼스 코치라면 정말 잘했다라고 저한테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에 대한 감사는 아 참 어제 저녁에 딸아이 재우면서도 뭐 누구나 딸이 제일 예쁘겠지만 참 우리 딸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좀 더 기대면서도 그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아빠 할 일 많을 텐데 먼저 가서 일해요. 이제 저 혼자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도 어제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리뷰한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플래너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들은 반복돼서 숙제처럼 보실 질문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의식적으로 오늘에 가져와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질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명료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플래너 쓰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통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문득문득 던지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질문을 자주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언제든지 남은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어제 여기저기 전화를 드렸더니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가야 되겠구나.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하루에 한 서너 분 정도만 전화를 간단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과를 잘 만들어야 내일 캠핑 가는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오늘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만드는 성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드는 최고의 성과는 멤버십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저희 계약을 위해서 장단점 분석하는 거, 그리고 독서면 컨텐츠 작성하는 거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업무를 우선하려는 마음과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아무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하려는 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좀 잘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성과를 꼭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 놀러 가야 돼요. 놀러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명료성에 대한 답변을 깔끔하게 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명료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만드는 최고의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무엇이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며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내용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 저는 회사 관련해서 오늘 독서 모임에 대한 강연 자료 만드는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회의와 관련된 기본 자료, 멤버십 자료들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식사 관리하기, 운동하기에 대한 것들 오늘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분기의 목표인 2kg 달성하기를 가능하면 이번 달에 달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엔 4kg였죠. 참 이제 정신 없었네요. 자, 그리고 루틴에 관련해서는 강연 듣기와 글쓰기 쭉 이어가겠다는 게 제 그 개인의 목표 세 가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블록 타임은 운동 및 플래너 쓰기 아침에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독서 모임 콘텐츠 끝내고, 그리고 오후에 회의와 멤버십 시나리오 같은 거 다 쭉 진행하고, 오후 저녁 늦게는 저희 이제 계약하는 거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독서 모임 자료 1차적으로 정리하고 멤버십 시나리오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다 하는 게 오후 2시까지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체크할 거고요. 그에 따른 투두 리스트들은 산책과 독서 같은 것들이 쭉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오늘 그 뒷부분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오늘은 꼭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동안 그 뒷부분에 카드 뉴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카드 뉴스는요. 인생의 비극은 그 인간이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 성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폰더시 위대한 하루 중에서. 그래서 어떤 말을 더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애니 기븐 썬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알파치노가 감독으로 나와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명연설을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1인치. 결국 그 1인치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 1인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이 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피가 튀고 부상도 입어가면서 자기 선수 생명을 걸어가면서 애를 쓰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마지막에 그 한 발을 위해서 거의 다 이길 뻔한 게임이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 한 발이 끝나면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한번 테이크다운 할 때마다 가야 되는 거리가 있잖아요. 10야드씩. 그걸 갔느냐 못 갔느냐의 싸움이라면 우리도 결국 10야드씩 나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1인치고 그 10야드가 더해서 터치다운을 했느냐. 그리고 한 번의 터치다운으로 끝나지 않죠. 필요하다면 몇 번의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거의 다 이길 뻔한 게임을 마지막에 가서 놓치지 않기를 그러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 레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 해내겠다는 의식들도 필요하고, 내 시야에 들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의 카드 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월 12일 플래너 쓰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